건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나면 밖에서 생활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이게 가장 건강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햇빛이 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랑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과 섹스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활발할 때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많이 먹으려고 하는 욕심도 전부 이 부교감 신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졸리면 적당히 좀 자야 됩니다. 그죠? 전 5시에 일어나는데 안 졸립니까? 이렇게 물어요. 졸립니다. 언제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리죠. 점심 먹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앉으면 살포시 10분 또는 20분 살짝 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졸릴 때는 자야 된다. 운전하고 가다가 졸릴 때는 어떻게 자야 합니까? 요즘은 자는 곳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분 10분 정도 눈을 붙였다가, 그냥 운전하시면 안 되죠. 교감신경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문 열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타셔야 돼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졸림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배가 고플 때는 적당한 거 뭔가를 먹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시간 틈이라는 것이 있는데 5시간 틈을 주면 좋습니다. 낮에는 5시간 틈을 두고 먹어라.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노? 밤에는 부교감 활동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 길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연건강법입니다. 자연건강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가만히 버려둬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스스로 낫게 된다. 이것이 자연건강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낫느냐? 낫습니다. 자,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황달기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무슨 주사를 놓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무엇을 먹일까요? 이 아이는 신생아인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희한하죠? 이게 분만을 해서 아기를 탁 놓고 나서 황달기가 아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생아에게 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 외에는 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하느냐 하면 빛을 쏘여줍니다. 파란 빛을 이렇게 쏘여줘요. 그럼 황달이 싹 없어져요. 자연의 힘인 거, 자연의 힘. 자연 속에 내놓으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는다. 이 자연건강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자연치유력이란 말도 쓰고 선천면역, 면역력 이런 말도 써요.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이 워낙 이 말을 많이 쓰니까 의사 선생님도 면역력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에게서 받아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힘을 받아 놓은 면역입니다. 선천 면역을 우리는 자연치유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후천 면역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있죠. 우리 아이들 예방주사 맞으면 이 천년도 안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예방주사나 다른 예방약을 먹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후천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연치유력은 이미 부모로부터 받아온 선천 면역을 말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속에 정말로 자연치유력이 있냐, 아니면 면역을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제가 하는 것을 보면, 기상하면 꼼지락꼼지락 해요. 손도 꼼지락꼼지락, 발도 꼼지락꼼지락 한 3번 이상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탁 깨어나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지개를 한번 쫙 해야 돼요. 이 기지개에는 아주 무궁무진한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기지개 어떤 철학이 들어 있냐? 기지개 한번 켜 보실까요? 자기 앉은 자리에서 기지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을 쭉 올려서 쭉 올려가지고 뒤로 한번 쭉 가서 기분 좋다, 그죠? 또 올려서 옆으로 한번 가면서
홀가분하고 개운하다 하시고, 또 반대로 한번 가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또 한 번 더 뒤로 가면서 우와 좋다 좋다 좋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기지개를 켜면서 꼭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말입니까? 제가 했던 말이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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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다 시원하다 홀가분하다 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뭐가 좋은 우주의 에너지, 좋은 기운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한테 막 쑥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지개는 어떻게 키느냐? 앞가슴을 벌리고 팔을 쭉 펴서 폐를 가장 크게 해서 우주 에너지를 쑥 내 몸 안에 쭉 끝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자연과 우주 기운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새로 부활하고 태어났으니 멋지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제 우주에서 내한테 뭐를 통해서, 기지개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받는 거예요. 받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피곤해요, 일어나기 싫어요. 왜 그런가요? 사람 몸은 자고 일어나기 직전 상태가 스트레스를 재보면 그 지수가 최고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몸이 왕성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일어나기 귀찮아해요. 귀찮아하는데 이 새끼는 안 일어나? 늦었어,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면은 신경질이 더 나요. 예, 그래서 이때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것은 발을 만져주는 겁니다. 또 손을 만져주는 겁니다. 손과 발은 사지 끝에 있어요. 그래서 끝을 살짝 만져주면 아이가 기가 돕니다. 기가. 우주 에너지가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엄마나 아버지가 불렀지만 이 아이는 저절로 우주 에너지를 살짝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힘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쭉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고, 대신에 꼭 아이를 깨울 때에는 기지개를 크게 켜도록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지개를 쭉 켜게 만들어줘야 좋은 에너지가 쑥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이와 우리 가족들은 모두 기지개 하나는 멋지게, 또 말도 멋있게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80%입니다. 주무시고 일어날 때 뭐라고 해? 쫙 켜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회사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긍정적인 첫마디를 자기한테 줘도 시원찮은데 부정적인 말로 그냥 딱딱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가봐요. 뭐 기분 좋게 뭐 세상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기분 좋게 하시고 기지개를 멋지게 키시면은 정말 괜찮은 에너지가 나로부터 발생을 하고, 우주가 나를 준 것이지만 나로부터 발생을 해서 세상에 멋지게 좋은 기운을 펼쳐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제가 가요. 화장실 가면은 그 화장실에 앉아서 큰 대변을 하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볼 때 제가 배변 스트레칭이라고 개발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앉아서 배변 스트레칭을 약 3분에서 5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운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분, 2분 지나면은 뭐가 떨어져요, 밑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똥 이 소리 보고 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시원하게 본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근데 저는 밥은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고, 그 다음에 사과 4분의 1쪽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강의가 있을 때만 차를 몰고 다니고, 강의가 없는 날은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앉아서 이제 앉아 스트레칭을 또 합니다. 혼자면 남이 보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는 신발부터 벗는다. 두 번째는 앉아서 뒤에 딱 기대지 않고 그냥 턱만, 엉덩이만 살짝 댈 정도로 해서 지 멋대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대략 한 2정거장 지나갈
그래서 약 4분에서 5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에 딱 도착을 하면 도보로 회사까지 옵니다. 회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냥 걸어오면은 20분 걸립니다. 예, 제가 걷다가 뛰다가 하면 딱 10분이 걸립니다. 10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요즘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제일 추울 때는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도보로만 다니는데, 예, 오늘같이 포근한 이런 날에는, 예, 자전거도 타고 도보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약 3kg를 뺀 것 같아요. 겨울에. 예. 그리고 한 달에 1kg씩이죠. 1kg씩. 왜 인상들이 그렇습니까? 예, 3kg 정도 뺀 것 같고, 술을 또 이제 한번 끊어보자 싶어가지고, 저는 초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 안주만 있으면 막 그냥 이 소주 아니면은 뭐 맥주 아니면은 막걸리 아니면 뭐가 있는 게 좋아, 있는 게.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야, 오늘 뭔 찌개를 했다 이러면 무조건 술이 있어야 되네, 술이. 예, 술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으면 제가 내려가서 사옵니다. 왜요? 중독자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에이, 내일 먹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사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올해는 술을 끊어보자 해가지고 11월 30일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 한 모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박수. 그래서 1월 말까지, 구정 전까지는 끊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나도 초기 알코올 중독자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춥든지 말든지 그냥 문을 활짝 다 열어놓습니다. 예, 약 5분 정도 열어놓고, 냉방기를 틀 때는 냉방기, 따뜻한 걸 틀 때는 따뜻한 거,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돌려놓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딱 앉아서 커피를 한 잔 타옵니다. 예, 또는 녹차를 한 잔 타오죠. 타와서 이제 좀 식혀가면서, 이 회사 일 뭐 해야지, 오늘 주요 할 것 딱 세 가지만 한다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 한 잔을 해요. 하면서 비타민 C 하나, 그 다음에 구연산이라고 있어요. 구연산. 예, 구연산 아주 2mg. 예, 이런 정도로 톡 털어 넣습니다. 입에다가. 그럼 차와 함께 마시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체조를 합니다. 제가 회사에 도착을 하면 대략 6시 35분에서 40분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없죠. 얼마나 좋아요. 일찍 출근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넓은 사무실에서 스트레칭 체조를 하는데, 뭔 체조냐 하면 국민체조입니다. 국민체조. 국민체조 아시죠? 예. 저는 생각하기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국민체조,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조는 모든 운동을 집합시켜 놓은 겁니다.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일제시대 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바뀌면서 새천년 체조 뭐 이렇게 해서 체조 양식이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새천년보다는 원래 있는 국민체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이 국민체조가 정말 건강에 거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체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허준 선생이 한 체조도 있고, 이 이황태계 선생님이 한 보양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현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조, 국민체조인데요. 이게 한 10가지 동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동작 중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보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하고 이 구령을 2배로 하는 겁니다. 2배로. 그래서 국민체조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러면은 이 체조를 한번 탁 하고 나면 아무리 추운 날도 문 열어놨어도 체조 한번 천천히 했는데 온기가 난다는 거죠. 아, 좋지 않습니까? 온기 나면. 사람은 하루에 3번 온기,
따뜻한 땀이 날 정도의 3번 정도로 온기를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암이 들어올 수 없다. 제가 장담을 하죠. 예, 암이 내 몸에는 생겨날 수 없다. 예, 1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기 시작 전에 이와 같은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무할 때는 뭐하노? 1시간 단위로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무조건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집중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서너 시간씩 컴퓨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한 1시간 간격으로는 무조건 일어서서 저쪽에 다른 직원들한테 가서 뭐 하는가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한 2시간에 3시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팔 벌리면서 가요. 문을 탁 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요. 예, 이렇게 해서 뒤로 제끼면서 목도 싹 뒤로 제끼고 또 쭉 뒤로 제끼고 또 쭉 이렇게 제낍니다. 예,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거북목을 해결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이 스마트폰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좋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많이 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폼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스쿼트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높이 들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스쿼트는 완전히 앉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엉거주춤하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한다든지 옆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합장을 하고 한다든지 했는데 저는 이제 높이 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위로 들고 이렇게 맞추어서 스쿼트 운동을 33번 합니다. 33번. 근데요, 우리 단체로 33번을 하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하면은 33번 하면 힘이 들어요. 예, 그런데 33번은 꼭 하면은 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걸 앞에서 스쿼트 운동 했지요? 그 다음에 그걸 앞에서 보고 한번 웃어야 되잖아요. 예.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입모양만 합니다. 입모양만. 이래가지고, 이렇게 5가지 아, 이, 우, 에, 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느리기도 하고 빠르게도 하고 하하, 히히, 호호 이렇게 마구 한 서너 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피곤해 보이면 그 어깨를 제가 좀 주물러 줍니다. 주물러 주고 또 저 따라 해보세요. 저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또 반대로 둘 셋 넷 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른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3번 칩니다. 3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마구 예 이렇게 이제 대략 한 2-3분 정도 하면은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후끈후끈하고 팔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되고 목 운동도 되고 해서 상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나면 한 번씩 합니다. 생각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무 시간에 보내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꼭 추우나 더우나 우리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돕니다. 원래는 한 바퀴 돌면 한 5분 걸릴 것을 한 20분간 걸어요. 20분간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공원이 작으니까 그냥 지그재그로 해서 한 20분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좋은 것은 배변이 좋아집니다. 배변이 특히 남성들은 좀 많이
걷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겠지요. 퇴근을 하면 뭐하노? 잠들기까지. 퇴근 시에는 다시 도보로 20분간 또는 좀 빠르게 10분간 용산역까지 갑니다. 대구에 있는 용산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주물러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아요. 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아서 내 혼자 막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도 좀 주물고 이렇게 양쪽에 좀 주뭅니다. 이렇게 슬슬 주물러요. 주물고 그 다음에 손을 주물러요. 손을. 자, 손을 잘 주무는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자, 손이 보이시죠? 손이 보이시죠? 손. 자, 이렇게 여기 일지와 이지가 있으면 여기 자 이렇게 손등입니다. 손등.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오지 쪽을 이렇게 주물러요. 오지 쪽을 주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목을 줍니다. 자기 손목을 잡고 왔다리 갔다리 자 양옆을 잡고 왔다리 갔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를 해서 쭉 펼쳐줍니다. 이렇게 쭉 펼쳐줍니다. 쭉 또 잡고 쭉 펼쳐줍니다. 쭉 그 다음에 손 가운데 진진하는 자리 있죠. 진진하는 자리. 주먹을 쥐면 세 번째 손가락이 닿는 자리. 이 자리를 꾹꾹 이렇게 만져줍니다.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 손도 똑같이 주물러줍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속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런 정도로 해서 또 여기 손 오지 쪽도 만지고 그 다음에 손목 양측면 이렇게 해서 만지고 그 다음에 중앙입니다. 중앙을 쭉쭉 펼쳐줍니다. 쭉쭉 펼쳐주고 다시 진진했는 자리 주먹 쥐고 세 번째 손가락이 닿는 자리 이 자리를 꾹꾹 이렇게 만져줍니다. 이렇게 만지면 요게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 가면 돼요. 이렇게 만져주더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딱 도착을 하면 이제 식사는 한 보통 몇 분 걸려서 먹습니까? 10분, 20분, 30분. 자, 가장 보통 빠른 사람은 10분 만에 대체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경우는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위장이 네가 얼마 먹었냐 하는 것을 뇌에 알려주는 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 정도 지나야 요만큼 찼으니 니 얼마만 더 먹으래 그만 먹으래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15분 안에 막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이러면 목까지 차도 몰라요. 근데 일어서려고 하면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도. 그래서 5분이나 10분 이내에 밥을 먹는 사람은 비만이 될 확률이 6배입니다. 6배. 그래서 밥을 천천히 저작 활동을 하시고 아주 천천히 먹는 거, 천천히.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먹는 것이 참 좋다. 저작 운동을 오래 하면 뇌가 좋아집니다. 뇌가 치매가 안 한다는 거죠. 이빨 붙이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식사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로 천천히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40분에서 1시간 먹는 이유가 옛날에 술 먹으면 뭐 미주알 고주알 이 얘기 저 얘기 해가면서 먹으면 이게 1시간도 좋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이 술을 한잔 하다 보면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습관화돼서 그런지 술을 한 달 열흘 가까이 끊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먹으면 한 40분 걸려요. TV도 봐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먹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먹다 보면은 이렇게 배가 차면은 이제 그만 먹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위장이 내 머리에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이 좀 남았다, 밥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안 먹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예, 그러면 비만 관리 또는 체중 관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요즘은 제가 이제 설거지를 잘 안 해요. 설거지를 부탁하면 제가 설거지를 해주는 편인데 요즘 와이프가 얼마 전에 이 손가락이 오지하고 사지를 불었어. 그래가지고 깁스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제가 밤 늦게 들어가도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예, 그러면 설거지를 하는 편인데 설거지 할 때 저는 한 다리로 합니다. 한 다리로. 예, 한 다리로. 이 다른 다리는 제 장단지나 이렇게 뒤로 붙이고 의지하고 한 다리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균형 잡는 감각도 늘어나고 예, 허리 교정도 되고 여러 가지 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된다면 한 다리로 설거지하기, 특히 여성들은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너 뭐하노? 이렇게 물으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역시 스트레칭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니시 건강법에 나오는 6가지 동작입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는 다 하시는 거죠. 팔다리 들고 막 흔드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예, 모세혈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리도 들고 손도 들고 누워서 막 흔드는 겁니다. 예, 높이 들어서. 예, 그러면 뭐가 좋다고요? 혈액순환이 참 좋다. 예, 다리 부은 사람 예, 부기가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혈액순환은 최고입니다. 예, 혈액순환을 내가 금방 하고 싶다 이러면 팔다리를 들고 흔드는 것이 누워서 가장 좋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한 4-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적의 니시건강법 또는 니시건강법 치시면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하지 않고 맛배기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동작을 비디오를 제가 찍어 놨다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운동. 발목 운동은 이 발목 여기 손목인데 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발목에서 이만큼 팔꿈치 사이 이만큼을 다른 다리로 치는 다른 다리 앞전경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이거 100번 또 반대로 100번 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그러면 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양발 부딪히기라고 하지. 예, 정력이 좀 약하신 분 남성들 예, 이거 치시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여성들은 불면증이 있으신 분 예, 직방입니다. 직방. 근데 몇 번 치야 됩니까 하시면은 300번이 처음에 치시는 겁니다. 예, 300번. 근데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단 한 번만에 300번을 도저히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0번에서 좀 넘어가면 힘이 뚝 떨어져요. 이거 힘들다.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막 나요. 그래도 참고 천천히 한 서너 번만 치면 이게 또 힘이 막 살아가지고 또 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비가 딱 2번 옵니다. 2번. 예, 그래서 2번 고비를 넘기고 나면 300 하면 잠이 들었어요. 이 불면증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불면증에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양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여기 엄지발이 이렇게 외반 모지가 있어요. 툭 튀어나와서 치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발길이 부딪히면. 그런 분은 어떻게 하노?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불을 가운데 끼우세요. 이불을 끼워가지고 예, 그냥 치면 됩니다. 치면 예, 이불 끼우면 되고 그래도 아프다 이런 분은 엇갈려 치시면 돼요. 엇갈려서 안 부딪히면 돼요. 안 부딪히면. 예.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 꼭 300번을 하셔야 됩니다. 300번 하시고 오늘 300번 달성했습니다. 내일 가면 310번을 하시고 그 다음날은 320번 하시고 그 다음에 330번 하시고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 전에 2000개씩을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형사가 있는데 이 형사가 운전을 하다 졸음 운전하다가 트레일러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완전 만시창에 내가 의식이 불명이 되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이야.
거의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 있다가 1년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의사가 너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지락꼼지락 발을 해보니까 꼼지락거리거든요. 이제 인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꼼지락거리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치기 시작을 했어요. 치기. 움직이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친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누워있던 사람이 단 6개월 만에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멀쩡해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이 얘기를 저한테 5분만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 양발치기 발목치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중간에 저요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후배가. 그래 왜요 하니까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멀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하 이 정력을 빨리 원기를 빨리 회복하는 데는 진짜 좋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불면증에도 정말 좋은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이 뭐냐 잠자리에서 양발을 이렇게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건강할 것 같아요. 근데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아직도 안 돌아와요. 신기하잖아요. 컬컬한 것이 끄끄하는 것이 이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에 그게 양성암이 한 0.5cm 되는 게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식도에 넘어가는 부위에 계실 이렇게 용종처럼 대장의 용종처럼 식도에도 생긴답니다. 그것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해요. 이게 이제 제가 하루 일과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루 건강을 어떻게 사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게으름 부리면 괜찮겠지, 그게 이제 하나씩 쌓이면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히 좋은 건강생활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로 자연치유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건강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건강이 뭔지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몸이 소통되고 마음이 소통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세계적으로는 여기에 영적인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 영적으로도 좀 원만하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니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사회적인 소통도 잘 되는 것, 이게 건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 심신이 전체 통째로 소통이 잘 되는, 밖에 나가서도 잘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단순한 제가 말하는 5가지 잘 법칙이라고 하는데, 5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소띠해기 때문에 오소 법칙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입모양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들려도 저를 따라 하는 것으로 보고, 잘 먹고 사서 시작. 목소리 너무 잘 들립니다. 잘 싸고 사서 시작. 잘 싸고 사서 잘 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잘 움직이소 시작. 잘 움직이소. 잘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자야 되니까 잘 자서 시작. 잘 자서
이건 잘 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 사람들은 뭘 가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잡는 거 가지고 살고 싶어요. 소유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소. 시작. 마음을 편안히 가지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건 제가 추가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소. 시작.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소. 예. 예, 이 자세가 불량하면 마음도 비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이 어지러우면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제가 이제 마시는 컵입니다. 컵. 여기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마셔봤습니다. 커피를 타가지고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씻지 않고 다음날도 커피를 타가지고 마시고, 다음날도 커피를 타가지고 마시고, 다음날도 커피 다시 마시고, 한 열흘간을 그렇게 봤더니 이 밑바닥 안이 물때가 끼었는지 커피때가 끼었는지 막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예,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구나. 그거하고 똑같이 건강도 그래요. 몸도 매일 청소하듯이 이 정신도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잘 하는 것이 피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고,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소통을 잘 시키는 거다. 이게 건강이구나. 이런 것을 이 커피를 마시다가 알게 됐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성공을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이냐? 혹시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 산다고 해서, 또 성공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진짜 이게 잘 사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느 유명한 강사도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진짜 관계가 좋은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소일거리,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거다. 예. 또 하나는 옆에, 가까이 친구가 하나 있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다.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게 정말로 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서너 가지가 딱 일체화될 때,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돈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보살피고 관찰하는 힘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제 내 건강도 돌볼 수 있고 상대방도 아주 민감하게 잘 대응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광고네요. 광고는 이 강사 강연 오픈 채팅방에 오늘 전부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톡에서 강사 강연을 치시면은 저절로 들어오세요. 나 이런 강사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쓸 자리 마련해 주세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저 개인톡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 제가 수렴해서 일정 맞으면 쓸 자리, 우리 누구나가 같이 쓸 수 있는 자리. 예, 조금 난 초보입니다 하시면 제가 15분 세울 거고요. 저는 중급 정도 됩니다 하면 30분을 서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저는 베테랑입니다 하시면은 1시간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요즘 생활이 이 마스크는 꼭 쓰고 밖에 나갈 때는 꼭 쓰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마스크 쓴 분이 없어가지고 좀 섭섭해요. 예.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좀 쓰셔야 되는데, 예, 저도 벗었으니까 다 벗었군요. 예, 어쨌든 예, 밖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좀 꼭 쓰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이 강사 강연은 월수금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부모 또는 인문학 또는 자녀교육 이런 쪽이고요. 수요일 날은 방금 했는 것처럼 자연건강, 웃음, 행복, 이와 같은 주제로 다룰 겁니다.
금요일에는 이 전자책 쓰기 또는 책 쓰기 또는 그림책 쓰기 이런 것으로 꽉꽉 채우면서 SNS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말씀은 결혼 30주년 되는 날 제가 와이프 손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침밥 안 차려줘도 된다. 30년 동안 내한테 와서 고생했다. 내가 차려 먹을게 해놓고 그날로부터 굶고 살고 있습니다. 예. 물 한 모금에 사과 4분의 1쪽을 먹고 살아요. 근데 훨씬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초기 중독 이제 금주를 해서 3개월은 자 11월 말에 마쳤죠. 시작을 했죠. 12월 지나갔죠. 1월달이죠. 3개월째입니다. 3개월째. 날수로는 한 달 반도 채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작은 것을 행하고 있다 이런 데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냥 하루 생활이 전체 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소감 또는 내 건강 상태 향후 나의 건강 생활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것을 혹시 느낀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느낀 것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음소거를 모두 해제하셔도 좋겠습니다. 손 들고 서로 얘기를 잠시 나누면 좋겠고요. 마무리 제가 드릴 말씀은 한 가지 병은 꼭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목이 끄끄한 거, 그 다음에 왼쪽 목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 운동을 통해서 그냥 멋지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자,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